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피아노 선생님입니다. 7년 전에 워홀로 매니토바라는 곳에 소도시로 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3년 정도 이제 지내면서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잠깐 갔다가 지금 밴쿠버에서 음악 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받을 때는 제가 커피숍에서 일을 하면서 바리스타로 주정부 이민이 어떤 업종 상관없이 6개월만 일을 하면 이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서 쉽죠. 근데 기다리는 프로세싱 기간이 조금 길어서 6개월의 경력을 쌓았어도 이제 신청하고 나서 한 또 2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총 합하면 한 만 3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는 사실 제가 영주권 때문에 일을 하면서 조금 심적인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잠깐 가서 쉬고 오려고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그때 당시에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한 2년 정도 있게 됐어요. 그래서 쉬다가 이제 저도 대도시를 한번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밴쿠버로 오게 됐어요. 밴쿠버에 온 지는 이제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여기 캐나다에 와보시면은 많이 느끼시겠지만 이제 캐나다의 문화가 좀 많이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잘해주고 이제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가 사람을 되게 이제 용기를 갖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의 문화의 장점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캐나다의 문화의 장점은 이제 용기를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음악을 전공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는 사실 내 마음에 이제 할 수 있냐라는 용기가 사실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서는 이제 뭐 경쟁도 심한 것 같고 내가 이 분야에서 어떻게 뛰어나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나 용기가 잘 들지 않았는데 여기 캐나다에 와서 보니까 제가 하는 어떤 되게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캐네디언 친구들이 되게 격려를 많이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나도 뭔가 나의 장점을 살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 해준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제가 음악 학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한 3, 4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전공을 했지만 그 전공을 살릴 그런 마음이 점점 더 없어졌던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왜냐면 나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 보면서 자꾸 비교를 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나는 저 친구보다 못해. 그러니까 나는 안 되겠지. 여기 와서 보니까 남들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잘하는 거를 선택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다시 음악을 하고 싶다. 한국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어떤 기대치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만족시키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또 그 원장님도 다른 학원에 또 비교가 되실 것이고 거기에 또 부합되는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에 더 많은 것을 이제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할 때 그렇게 만족스럽다,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나는 계속 부족해. 원장님은 나를 뭔가 힘들어 하셔.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좀 일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할 때는
저는 개인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학원 시스템이 아니라 좀 과외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1대1로 퍼스널라이즈 해서 이제 교육을 하니까 학생들이 뭘 원하는지 학생들의 니즈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학생은 또 이제 반주를 배우기 위해서 오시고 어떤 분들은 또 은퇴하시고 자기만의 음악을 또 이렇게 하고 싶어서 오시고 하니까 그런 필요를 좀 제가 파악을 하고 알려드린다는 게 좀 보람이 있고 뿌듯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단 한국에서는 좀 남들을 위한, 남들에게 보여주는 음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아이들이 피아노 학원을 다녀도 콩쿠르에 간다던가 뭔가 입상을 한다던가 어떤 콘서트 같은 걸 해서 어머님들한테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밖으로 표출을 해야지만 결과가 있어야지만 좋은 음악을 한다 이런 느낌이 많은데 여기에서는 이제 내가 무슨 음악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장르의 음악을 좋아하지, 나는 음악을 왜 하지, 나에게 음악은 뭐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음악이 지금 저의 교육이라면 한국에서의 교육은 밖에서 바라보는 나의 음악,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연령대가 참 다양해요. 이제 5살 친구부터 이제 50대 분들까지 계신데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사실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들이 이제 배우게 하시길 원해서 이제 그냥 이렇게 보내시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와서 이제 교재를 배우는 거를 많이 힘들어해요. 이 교재가 나한테는 좀 재미가 없고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친구가 나는 여기에 이 사람이 쓴 곡 말고 내가 원하는 곡을 치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누구가 원하는 곡이 뭔데? 하니까 저는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에 대한 노래를 쳐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앉아서 이제 악보를 그리고 그 친구가 원하는 이제 개 이름을 그려가면서 하나의 곡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줄에 4마디씩 해서 16마디를 적고 이제 거기에 그 멜로디에 맞는 코드를 제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곡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치게 하니까 굉장히 이제 흥미를 갖게 됐고 자기만의 음악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악은 교재에 있는 것만이 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든 음악도 충분히 좋은 음악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아이가 이 음악에 대해서 애착이 생겨요. 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단순히 지금 어떤 초등학생 시기에만 이제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음악이 아니라 이 아이의 삶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고 내가 또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내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꼭 대화로서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음악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어떤 다른 것들로도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배우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레슨을 받다가 오신 분이 있는데 피아노를 치실 때 계속 긴장하고 틀리시더라고요. 여쭤봤는데 이제 전에 배우던 선생님께서 이제 틀릴 때마다 계속 강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분이 계속 하실 때마다 이제 긴장을 하고 틀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 같은 게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악은 이렇게 가야만 하고 이것만이 음악이다라는 건 없다. 학생분이 원하시는 음악이 무엇인지 이제 찾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지 선생님이 원하는 음악을 주입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해드리니까 그분께서 좀 마음이 좀 편해지시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음악은 무엇인지 내가 진짜 배우고 싶은 음악 내가 처음에 왜
피아노로 시작을 했고, 이제 앞으로도 어떤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가를 계속 나누면서 이제 좀 자유롭게 피아노를 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분이 곡을 선정해서 가져오시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나누고, 이 곡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으신지, 뭐 이렇게 리듬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뭐 이런 거를 많이 나누면서 그분의 음악을 지금 찾아가고 있거든요. 어떤 날은 학생이 이제 수업을 와서 피아노를 하나도 안 치고 가는 날도 있어요. 피아노를 배우러 왔는데 피아노를 안 친다? 되게 이상할 수 있는데, 피아노를 치는 거는 이제 아웃풋이지, 이제 인풋이, 내 안에 어떤 생각과 감정이 없다면 아웃풋도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 때는 같이 앉아서 이제 삶에 대한 얘기를 나눠요. 삶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이제 내가 요즘에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그 마음과 생각을 어떤 곡을 통해서 표현을 하면 좋을까? 누구누구님이 자주 듣는 음악은 뭐예요? 어떤 좋아하시는 이제 아티스트가 있으신가요? 해서 같이 들어보고, 그 곡의 어떤 부분이 좋은지를 우리가 같이 골라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림을 또 그려요. 네. 내가 좋아하는 곡을 듣고 이 곡에 대한 내 느낌을, 그림을 그리시거든요. 색칠도 하고,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그 구름을 그리시고 구름에 포근하게 누워있는 본인의 모습을 그리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 음악을 들을 때 참 포근하게 느껴진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혹시 음악 상담 전공하셨어요? 예, 기존의 선생님들과 많이 다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음악은 되게 조화로운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가 음을 이제 만들어 갈 때 앞에 음과 뒤에 음을 고려해서 그 다음 음악이 계속 흘러가거든요. 어떤 단독적인 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음과 음의 어떤 간격, 또 차이, 또 길이, 이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이제 섞여지면서 한 곡이나 음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관계를 하는데, 나와 어떤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그 사람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뭐 직장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사실 다 인간관계에 달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조화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생각하는 거를 도와주는 게 또 음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스튜디오에서 배우시는 학생분들은 사실 기술적인 것만 배우시지 않거든요. 이제 기술적인 것도 배우시지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음악을 생각하는지, 내가 생각하는 음악은 무엇인지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음악을 시작하실 때 사실 네,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못 하시는데,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면 아무거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분들은 되게 습득력이 빠르시고 이제 기술을 되게 잘 익혀 가시는데도 나는 계속 부족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기술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또 달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분의 성장이 좀 이 마음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왜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비교의식에서 나오시는 어떤 마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비교의식이 있다면 어떤 식의 비교의식인지, 그게 건강한 비교의식인지 아니면 자기를 갉아먹는 비교의식인지, 이런 것을 대화를 나눔으로써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누구누구님의 장점은 이런 것 같은데 그거를 계속 자기 자신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장점에 포커스를 계속 두실 수 있게끔. 그러면 그것을 성장하는데 또 되게 효과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기술을 알려준다. 이것을 이렇게 해보세요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이 기술을 이제 응용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더 고민할 수 있게 그 마음과 같이 가게끔 저희가 얘기를 나눠요. 제가 캐나다 와서 조금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진짜 나의 모습보다 나를 더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너는 잘 못할 거야 라는 마음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게 되고 조금 제가 놀래기도 했고, 그래서 그 이후로 깨달은 점이 참 많거든요. 저희 학생들도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저도 계속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데 저희가 그 과정 안에서 잠깐 만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뭐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아는 것을 또 나누고 또 학생분이 알고 있는 것을 저에게 나눔으로써 서로에게 자기 확장이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시너지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